22대 총선에서 대구 경북 현역 의원이 대거 공천받으면서 3선 이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야 관계 조율과 지역 균형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구 소멸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예산을 늘리고 조직을 개편하며 관련 기관 유치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대구 도심에 멧돼지 2마리가 출몰해 1시간 넘게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대구에서만 올 들어 멧돼지가 700마리 넘게 포획됐습니다. 사과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농민들도 이런 상황이 반갑지 않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낮까지 5 내지 10mm 비가 더 예상됩니다. 한편 황사 영향으로 오늘 공기가 매우 탁하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봄비가 이어집니다. 이번 비는 갑자기 높아진 기온과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시켜준 단비였는데요. 오늘 낮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근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 발생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황사는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차차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고요.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온화합니다. 다만 오늘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기온 살펴보면 대구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24도까지 껑충 오르겠고요. 내일과 모레도 낮 기온이 25도 내외로 올라 덥겠습니다. 더불어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아 공기가 탁하겠고요.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국민의힘의 텃밭이지만 선거 때마다 물갈이 공천이 반복되면서 중진이라 부를 만한 정치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인적 쇄신 대신 현역 의원이 대거 공천받으면서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많이 늘어나 정치적 중량감이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의 권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자 윤재욱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이어받았습니다. 4선 반열에 오른 윤 권한대행은 당을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급적 신속히 당 체제를 정비해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대구 경북 의원 25명 가운데 3선 이상은 3명으로 12%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꽃이라 불리는 상임위원장은 보통 3선이 맞는데 경북 국회의원 중엔 3선이 한 명도 없어 위원장 배출도 어려웠습니다. 중진의 씨가 말랐던 이유는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란 인식 탓에 이곳에 줄곧 물갈이에 집중 포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2대 총선에선 달랐습니다. 특검법 재표결 등에 대비해 현역을 많이 살린 탓에 대구 경북 3선 이상 중진이 36%로 21대보다 3배 뛰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1988년 총선 이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6선 고지에 올라 당내 좌장 역할이 기대됩니다. 의원이 선수를 쌓으면 피로감도 생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한 의정 활동의 성과라든지 또 이 진정성 이런 걸 보고 대구 서구에서 4선에 성공한 김상훈 의원은 차기 당권 도전도 가능합니다. 추경호, 송원석, 이만희, 김정재, 김석기, 이미자 등 3선은 상임위원장이나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무게감이 더해진 대구 경북 의원들이 국회와 당내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여야 관계 조율과 지역 균형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를 열고 차기 지도 체제와 관련해 논의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인들은 오늘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당선인 총회를 갖습니다. 비대위원들의 사퇴로 현재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향후 지도부 구성 시기와 방법을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비대위를 먼저 구성하고 그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는데
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전당대회를 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경상북도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늘리고 조직도 개편하는 한편 이민청 유치에도 뛰어들었는데요. 대구에서도 남구청이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인구 감소와 지역 고령화로 지방 소멸 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수백조 원의 정부 예산이 들어가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어 지자체가 직접 나섰습니다. 경상북도가 지금 가장 고령화되고 가장 소멸이 일찍 다가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대책은 장기 대책도 있고 중기 대책도 있고 초단기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심정으로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가야지. 올해 상반기 완전 돌봄, 안심주거, 일 생활 균형, 양성평 등 4대 분야 72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기존 예산에 도비 541억 원을 포함해 727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합니다. 도비 541억 원은 도 순수 자체 사업비 1,709억 원의 31.7%입니다. 저출생 대책본부를 신설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관련 부서 규모를 키웠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이민청을 경북에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공동체과도 신설하고 시군의 유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북연구원은 상금도 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도 공모합니다. 대구에서는 남구가 저출생 극복에 가장 활발합니다. 인구 34만 9천여 명을 정점으로 2023년 말 기준으로 40%인 13만 9천여 명으로 떨어지면서 다른 구보다 심각한 상황. 오는 7월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 담당 부서를 과단위가 아닌 국단위로 인구정책국을 신설합니다. 이제 산발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인구 관련 업무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국 밑으로 재배치를 한 다음에 이제 인구 업무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정책국을 10년 동안 1,500억 원을 투입해 신혼부부와 대학생과 같은 젊은 인구 유입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예산을 늘리고 조직도 개편하고 아이디어도 찾는 등 지자체마다 저출생 극복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어제 새벽 대구 도심에 멧돼지 2마리가 출몰해 1시간 넘게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난입하기도 했는데요. 멧돼지 개체 수가 늘면서 도심에서의 출몰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왜 도심에 나타나는지, 혹여라도 멧돼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5시 50분쯤 대구 서구의 한 초등학교. 무게 70kg가량의 멧돼지 한 마리가 운동장을 내달립니다. 학교 벽면으로 돌진하나 싶더니 방향을 틀어 출동한 소방관을 향해 달려듭니다. 멧돼지는 공사장 가림판을 들이받는 등 이곳에서 20분 넘도록 난동을 피웠습니다. 경찰은 실탄 3발을 쏴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 북구 노곡교 인근 신천대로에서도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지만 자칫 도시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최근 멧돼지 도심 출몰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만 멧돼지 1,290마리가 포획됐습니다. 올해는 이달 중순까지만 755마리, 하루 평균 7마리 이상 잡혔습니다. 멧돼지 개체 수가 줄긴 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집중 포획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봄철 번식기를 맞아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멧돼지들이 이제 봄이 되니까 먹이가 이제 부족하고 이런 경향도 있고요. 또 번식기이기 때문에 도태돼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민가 가까이로 내려와야 먹이도 있고.
멧돼지는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공격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던진다던가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나무나 혹시 피할 장소가 있으면 몸을 숨기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생에서는 활엽수가 우거진 곳에 무리지어 살기 때문에 봄철 산행할 때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고 멧돼지가 나타나면 바위나 나무 뒤에 숨어 조용히 지나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요즘 사과값이 금값이란 말이 나올 만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지난해 냉해와 탄저병으로 생산량이 크게 준 데다 저장량까지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과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군의 한 사과밭. 푸른 이파리 사이로 가지마다 하얀 사과꽃이 폈습니다.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4월 초순 날씨가 크게 춥지 않아 올해는 냉해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유례 없는 흉작을 겪었던 사과 농민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1,000개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나오고 5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80%. 농사도 이제 내가 그만둬야겠구나.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몇 년을 버티니까 생기는 건 빚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해 봄철 냉해 피해로 사과와 배농가에 지급된 보험금만 1,600억 원. 같은 기간 과수작물에 지급된 총 보험금의 63%에 해당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전국적으로 30%나 급감했고 사과 도매 가격은 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금사과라 불릴 정도지만 농민들은 높은 사과값이 반갑지 않습니다. 먹는 사람은 비싼데 생산자들은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빚을 내서 인건비 주고 약값 주고 내 노동력은 빼더라도. 농민들은 직거래를 확대해 유통마진을 줄여나가는 것 외에도 인건비가 크게 절감되는 꼭지 무절단 사과를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꼭지를 자르고 사과가 유통되는 건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꼭지를 안 자르면 상자당에 한 3,000원에서 3,500원이 전략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고. 올해 사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농협은 봄 냉해 피해를 잘 넘긴 만큼 앞으로 여름철 사과 탄저병 예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선제적으로 약재를 지원하는 등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지만 햇사과가 출하되기 전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될 전망이라 금사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600여 개 택시 회사가 있습니다. 운전기사 부족과 경영난 등으로 문 닫는 법인 택시 회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택시 회사를 직원들이 직접 인수해서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회사가 있습니다. 부산 MBC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7월 5일 출범한 양산시민택시협동조합입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법인 택시 회사를 64명의 운전기사들이 인수해 협동조합 체제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법인 택시들은 사장, 상무, 감사 등 여러 명의 경영진에 이들이 받는 급여와 배당금 등으로 지출이 많아지면서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양산시민택시는 협동조합 체제로 운영하면서 조합원인 64명의 운전기사들이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영진의 급여, 배당금,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 경비가 줄어들다 보니 수익은 고스란히 사장이자 직원인 기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출범 당시 기사 한 명당 2천만 원씩의 출연금을 내고 종전 하루 19만 원씩 내던 산합금은 하루 5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출범 1년도 안 돼 회사 빚 8억여 원을 모두 갚고 조합원들의 수익은 늘었습니다. 일을 평상 정상적으로 법인 택시 체했다 했을 적에 80에서 200만 원 이상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또 회사의 경영을 투명하게 하면서 직원 누구나가 언제라도 회사의 장부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서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우리 조합원들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포트나 하는 거지 뭐 대표라 해갖고 뭐 임금을 많이 받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수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때는 산학금이란 부분에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사장이라는 신분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면 자기 수익도 극대화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게 되고. 현재 양산 시민택시 협동조합에는 전국의 많은 법인 택시 회사로부터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달라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비 절감과 투명한 경영 그리고 주인의식이 적자로 위기를 맞은 회사를 1년도 안 돼 흑자 회사로 변신시키는 이변과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울릉도 앞바다에서 새끼 밍크 고래가 어미 품에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힘차게 따라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북태평양 밍크 고래로서는 세계 최초로 촬영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두 고래는 태평양을 건너 무려 2,000km를 헤엄쳐온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MBC 이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인근 해상, 고래 한 마리가 숨을 쉬러 물 밖으로 나옵니다. 나란히 함께 헤엄치던 작은 고래도 잠시 숨을 쉽니다. 푸른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고래들, 바로 어미 밍크고래와 새끼 밍크고래입니다. 지난 2일 울릉도 해상에서 포착된 모습인데 어미와 새끼가 함께 촬영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미고래는 거침없이 바다를 가르고 새끼는 떨어질세라 분주히 그 옆을 따릅니다. 고래의 등에서는 아열대와 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상어에 물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어미고래가 따뜻한 바다에서 태어난 새끼를 데리고 먹이가 풍부한 북쪽 바다로 가기 위해 울릉도까지 헤엄쳐온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 바다에서 있다가 대한해협을 거쳐서 울릉도까지 이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거리는 약 한 1,000에서 2,000km까지. 몸 길이 10m, 무게 14톤까지 자라는 밍크고래는 수염고래 중에서 가장 작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에서 목격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불법 포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참돌고래 400여 마리도 함께 발견됐는데 우리나라 동쪽 가장 끝에서 발견된 사례로 기록됩니다. 고래연구소는 이번 조사가 우리 바다를 오가는 고래의 회유 경로를 밝혀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욱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대구에서 폐업한 건설업체의 수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폐업 신고한 대구 지역 건설업체는 종합공사업 3곳, 전문공사업 38곳 등 모두 41곳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곳과 비교해서 2.5배 늘었고 국제금융위기 때인 2008년 1분기 39곳과 2009년 1분기 29곳보다도 많았습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미분양 누적에 따른 여파로 청약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체 공사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5달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5%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5달 연속 하락입니다. 올 3월까지 누적 하락률도 1.44%로 세종 2.63%에 이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3월 대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달보다 0.55% 하락했고 누적 하락률은 마이너스 1.32%로 2022년 11월 이후 연속 17개월 내렸습니다. 경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01%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고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달보다 0.2%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봄비가 이어집니다. 이번 비는 갑자기 높아진 기온과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시켜준 단비였는데요. 오늘 낮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근 고비 사막과 내몽골 부근 부근에서 발생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황사는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차차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고요.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온화합니다. 다만 오늘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기온 살펴보면 대구의 아침 기온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24도 안팎까지 껑충 오르겠고요. 내일과 모레도 낮 기온이 25도 내외로 올라 덥겠습니다. 더불어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다 낮부터 맑아지겠고요. 오늘 오전까지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4도, 김천은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24도, 김천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1도, 봉화는 1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22도, 봉화는 19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5도고요. 낮 기온은 23도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아 공기가 탁하겠고요.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